의원 해외 연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라북도 의회 송성환 의장이 결국 기소됐습니다. 정부가 군산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1년 연장해 단기적으로나마 고용 충격을 줄여줄 정부 지원이 끊기지 않게 됐습니다. 익산의 대학가 원룸들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100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술한 중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명실상부한 국내 식품 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2단계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여행업체 선정은 물론이고 연수의 성격을 놓고도 그동안 잡음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의원 해외 연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라북도 의회 송성환 의장이 결국 기소됐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성환 전라북도 의회 의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의원들의 동유럽 해외 연수를 앞두고 일정을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 씨에게 우리 돈 650만 원과 1,000유로를 받은 혐의입니다. 여행사 대표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송 의장이 의원들이 내야 할 자부담금 350만 원을 대신 내주고 여행 경비도 필요할 것 같아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송 의장 역시 이 돈을 자부담금 대납과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0만 원을 받아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그러나 송 의장과 조 씨는 여행사 선정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대가성은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성심성의껏 소명했지만 기소 결정이 이루어져 유감스럽다며 법정에서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여행사 선정 권한이 있는 상임위원장이 돈을 받은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뇌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직 도의회 의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임의 경매가 진행돼 100명이 넘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대학생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중개업소에서 원룸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대학생 이모 씨는 강모 씨 소유의 원룸에 보증금 3,900만 원을 주고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당시 원룸 건물에는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던 상황. 집주인과 중개업소는 이 씨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들이 적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건물이 임의 경매 통보를 받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씨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8명이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별로 없고 월세 세입자가 많으니까 저보고 선순위가 될 것이다 해서 보증금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게 실제와 달랐던 상황이고, 중개업소는 원룸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없이 집주인 말만 믿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기존 계약서로 확인을 못한 점, 그다음에 그 임대인의 그 설명에 그냥 의존한 점,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하죠. 강 씨 소유의 원룸에 입주했다가 피해를 본 세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중개업소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제 내가 몇 번째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이 저는 계약을 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소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계약자, 보증금 액수 등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세입자에게 주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요구해가지고 실제로 전입세 열람표에 몇 명의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예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집주인 강 씨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가담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가 1년 전에 군산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를 1년 연장했습니다. 단계적으로나마 고용 충격을 줄여줄 정부 지원이 끊기지 않게 됐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군산은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지난해 GM 공장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충격을 줄이고자 1년 전 군산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1년간 지정했습니다. 실직자 직업훈련과 재취업, 생계 안정, 그리고 사업주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희망 공공근로 같은 단기 일자리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나쁩니다. 지난해 하반기 군산의 고용률은 53.1%, 전국 154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1년 전보다 1.38%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동직이라도 또 몸으로 하는 일이라도 하고 기다리고 좀 더 찾아보고 그런 적이더라고요. 정부가 군산을 내년 4월까지 1년 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선소가 언제 재가동될지 모르고 새 주인을 찾은 GM 공장은 이르면 2년 뒤에나 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1년이 남아 정부 지원이 끊기지 않게 됐습니다. 실업자들의 취업 지원 대책, 재취업 전환,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을 차질 없이 또 이어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전라북도는 단기적인 고용 지원과 더불어 GM 공장 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북에서 태양광 사업을 위해 684헥타르의 산지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정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익산시 금마면에는 11헥타르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돼 전국 읍면 지역에서 경북 봉화군 봉선면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산지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우 군장대 총장이 교원 인사와 업무 추진비 사용 등에서 부정 행위가 확인돼 교육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승우 총장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의 부인을 객원 교수로 채용하고 지출 증빙 서류 없이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군장대 측에 이 총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고 관련된 내부 직원들도 징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함께 차세대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차를 보급하는 사업이 늦었지만 전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오는 11월까지 완주군에 58억 원을 들여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첫 번째 수소 충전소입니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와 화물차까지 충전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전북을 친환경차의 어떤 메카로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육성시켜보자 라는 데 뜻을 같이 함께 한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울산과 부산, 광주 등 다른 시도보다 늦게 수소차 보급 사업을 시작한 전라북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정부 추경에서 사업비 90억 원을 더 확보해 충전소 3곳을 더 짓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차 보급 대수를 10대에서 210대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장기 계획으로 2030년까지 수소 승용차 14,000대와 수소버스 400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24곳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요. 또 여기 전주, 완주에 있는 상용차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 상용차 산업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이제 첫 발을 뗀 전북의 수소차 육성 사업. 올해 추경에서의 사업비 확보가 성패를 가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정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뒤 11명의 학생이 구토와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인 파악을 위해 환자의 가건물과 급식 재료를 수거해 역학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부터 급식을 중단하고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했으며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베트남을 다녀온 익산의 30대 남성이 댕기열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댕기열은 국내에는 없는 질병으로 해외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발병하게 됩니다. 지난해 전북에선 3명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가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에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사업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다수의 기업 등이 투자를 권유하고 있어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서둘러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확인한 뒤 투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명실상부한 국내 식품 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2단계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토론회 내용을 이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분양률은 43%, 60여 개의 업체들이 둥지를 틀고 생산과 연구에 착수했지만 국내 식품 산업의 거점이 되려면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발제에 나선 경기대 김기표 교수는 식품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예산과 세제 지원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품 클러스터는 초기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하고는 달라서 그런 특별한 혜택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이 우리나라 식품 클러스터 산업이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200만 평으로 추진된 클러스터가 이명박 정부 당시 7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중심으로 대폭 축소된 상황. 클러스터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제 비즈니스 센터와 연구개발 지원센터, 컨벤션 센터 같은 지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산업단지보다는 어떤 그 소프트 파워적인 컨벤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로 알린다든지 세계 또 모이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이주영 부의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들과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기업 상품전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우리 정부에서 잘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계 식품 산업의 핵심인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성공 비결이 미래를 준비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체계와 산학관의 협력이었다는 점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4.3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평화당이 호남 민심의 변화이자 개혁 정치의 새로운 신호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여당의 개혁 실종과 민생 실패를 견인할 개혁 야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 세심하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이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이 참석한 오늘 출정식에서 시민들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발전을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출정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3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전북은행이 서민 금융을 강화하고 당분간 지점을 감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의 고금리를 쓰는 서민들에게 10% 미만의 이른바 따뜻한 금융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비대면으로 지점의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점 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행장은 또 전북이 제3의 금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은행 본점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현 건물을 매각하는 문제와 맞물려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김 씨가 지난달 26일 무장 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막으려 한 공무원의 얼굴을 다치게 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유도 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전 유도부 코치 A씨가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신 씨를 추행한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부양해야 할 자녀가 3명이고 모친도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당시 16살이던 유도부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제외하고 전주, 익산 등 10개 시군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건조한 대기 속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